네, 이번에는 그 쌍용 2003년식 뉴 무쏘와의 디자인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저는 한 6개월 정도 이 차를 출퇴근할 때 썼었고요. 지금은 아버지가 다시 사용하고 계십니다. 이 차가 지금 등급이 5등급이에요. 등급이 5등급이라서 지금 조기 폐차를 신청한 상태고 그 이제 지원금 처분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우선 제가 탔던 차는 쌍용이 대인수 됐을 때가 있었잖아요. 그때 나온 이제 이렇게 생긴 그릴이 3분할된 대우무쏘 버전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안에는 엔진이 원래 무쏘가 벤츠 엔진이었잖아요. 네, 대우로 넘어가면서 엔진이 바뀌었었대요. 근데 제가 탔던 거는 엔진은 벤츠 엔진이었었고요. 뭐 다른 거나 그런 거는 부품 대우에서 수급할 때 뭐 다른 대우의 부품을 썼을 수도 있겠죠. 이제 여기 옵션을 한번 보겠습니다. 알루미늄 휠이고요. 사실 거진 한 20년 된 차잖아요. 지금 보면 한 18년 정도 된 차니까 사실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. 그냥 굴러갈 만할 정도, 딱 그 정도 해놓고 이제 옵션이 거의 없어요. 정말 충격적인 건 운전석 에어백 옵션이 이게 옵션이에요. 운전석 에어백이 선택해야 되고 ABS는 저는 있었고요. 요거를 선택을 해서 있었고요.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사실 뭐가 없어. 파워 스티어링 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핸들이 정말 무겁습니다. 핸들이 정말 무겁고 이 동그란 그 핸들 잡고 돌리는 버스에 많이 쓰는 그거 있잖아요. 그게 없으면 한 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. 에어컨 에어컨도 에어컨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에어컨이 안 됩니다. 냉매를 충전했는데 안 돼요.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에어컨이 일단 안 되고 자꾸 따뜻한 히터가 나옵니다. 여름엔 거의 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폐차를 물론 5등급이라서 폐차하는 이유가 가장 크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아마 팔거나 폐차를 하고 다른 차도 넘어갔어야 됐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놀라운 건 ECM 룸미러가 장착이 돼 있어요. 사실 저는 이거 쓰진 않는데 ECM 룸미러가 장착돼 있고 요거 사이드 미러 전동 조절식이지만 자동으로 열고 닫히진 않습니다. 닫는 거는 수동이에요. 이게 정말 귀찮습니다. 매번 이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뭐 다른 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 공간이 협소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양쪽 사이드 미러를 손수 접어야 하는 점 정말 귀찮습니다, 사실. 요거 도 잠금 장치, 속도 감응식도 장치는 한 50km쯤 밟으면은 이제 알아서 문이 자동으로 다 찰칵하고 잠기더라고요. 그럴 때는 풀 때는 이제 가운데 버튼 눌러주면 내릴 때 다 풀려주고 파워 윈도우 있고 열선 내장 사이드 미러 있는데 이상하게 이게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. 고장이 났나 봐요. 이제 전동 접이식 이런 거 없는데 저희 차는 없었어요. 이게 사실 없으면 정말 불편합니다. 이제는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우드 그레인도 아니었고 이제 연료는 디젤이고요. SV. 그리고 저는 스포츠가 아니라 이런 7인승 차를 탔습니다. 뒷자리 공간은 생각보다 좀 어, 좁진 않은 정도? 그 정도인데 이렇게
전면이 이렇게 생겼거든요. 휠도 이렇게 생겼고, 이게 좀 각진 SUV의 형태잖아요. 딱 보면 아마 무쏘가 이런 형태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갔다면 정말 조선의 쥐바겐 같은 느낌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. 왜냐면 이게 종종 요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저 같은 마니아층이 계시더라고요. 이런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, 실제로 무쏘나 뭐 옛날 구형 코란도나 또 갤로퍼 같은 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. 이거 보면은 제 거는 요 보조등이 이런 여기 박혀 있는 요 느낌이 아니라 요 사진에 보면 요런 튀어나와 있는 요 느낌이거든요. 여기 흰색인데 이게 오래돼서 이제 계속 진동을 받고 떨컹떨컹 하다 보니까 떨어졌어요. 떨어져서 이제 제거를 했고, 자, 요건 완전 새 차네요. 보시면 딱히 뭐 크게 옛날 그냥 SUV 같은 그런 느낌이죠. 느낌인데 오히려 지금 보니까 엄청 절제되고 예쁘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. 여기 가니쉬도 핸더에 심심할까봐 한 줄 딱 넣어주고, 또 밑에 SUV니까 발판 하나 딱 넣어주고, 여기 휀더 부분이 좀 튀어나와주고 완전 전통 SUV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제가 탔던 색상도 요 색상이었어요. 딱 요 색상. 야, 뒤에 후면은 요거도 대우에서 나온 그 버전이네요. 여기 스포일러 같은 느낌에 딱 있고, 여기 여기 거울이 하나 있거든요. 근데 요거는 별로 잘 쓰진 않아요. 사실 잘 쓰진 않고, 그리고 여기 후면 램프도 좀 각진 느낌으로 아예 똑똑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돼 있네요. 지금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예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. 진짜 특이한 게 저희 아버지 차는 여기 앞에는 대우 마크가 붙어 있었거든요. 근데 뒤에는 또 쌍용 마크였어. 진짜 진짜 신기한 게 이 앞에는 대우인데 뒤에는 쌍용이야. 안에 엔진은 벤츠고 3사 기적의 대통합이 일어난 그런 차였거든요. 그리고 이게 뒤에 이것도 버튼 누르면은 뒤에 이렇게 물기가 잘 안 닦일 수 있잖아요. 또 습기 차고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싹 닦아주면은 좋습니다. 여기 뒤에 열선도 있고, 또 SUV는 뒤에 열선, 뭐 SUV뿐만 아니라 모든 차들이 이제 뒷유리 열선이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죠. 요거는 스포츠형이네요. 그리고 무쏘뿐만 아니라 약간 많은 차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, 쌍용차에서 특히 좀 잘 나타난 게 뭐냐 하면은, 저는 이게 이 차 탈 때 사실 가장 불편했던 게 뭐냐 물으면 변속 충격이 그 진짜 미쳤어요. 변속 충격이 저단 변속 충격이 특히 미쳤거든요.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누가 이 차를 갑자기 뒤로 당겼다가 갑자기 푹 놔. 갑자기 떨컹 하거든요. 이제는 근데 그 사람의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젠 변속 충격에 맞춰서 이 RPM 속도를 조절해요. 그럼 좀 낫거든요. 이 RPM이 쭉 오르면은 얘가 변속을 해야 되니까 이제 RPM 타이밍에 맞춰서 얘도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. 그럼 나도 그 타이밍에 맞춰서 속도 약간 줄이는 거예요. 왜냐면 이게 속도 올라갈 때 변속을 하면 충격이 더 크잖아요. 그러니까 이 오토 미션의 타이밍에 맞춰서 나도 변속을 준비해. 이게 오토 미션이지만 사실 수동 미션이에요. 나도 변속에 대비를 한다니까. 나도 변속에 대비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, 그리고 요
SUV 컨셉에 맞게 사륜 차거든요. 이륜, 사륜을 선택할 수 있긴 한데 제가 탔던 차는 사륜 차였고 이게 사륜이 필요하면 사륜을 누르면 돼요. 사륜 하이, 사륜 로우 이렇게 있고 뭐 윈터 버튼도 있고 그리고 어, 파워 버튼 요 버튼들이 있었어요. 사륜은 근데 제가 윗지방에 살질 않아서 사륜 버튼은 사실 쓴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눈이 그렇게 사륜 구동을 사용할 정도로 눈이 많이 오질 않아서 이렇게 사용을 안 했고 다른 거는 딱히 뭐 비도 막 그렇게 엄청 많이 오지도 않았고요. 그래서 근데 이 변속 충격 이슈가 무쏘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. 무쏘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마 다른 차들도 있을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대요. 해결할 수가 없고 고단으로 가면은 괜찮아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처음 출발할 때랑 그 거의 처음 출발할 때 신호에서 멈췄다 출발할 때 그때 걸리는 건데 한국에 그 신호가 얼마나 많습니까? 그 신호등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변속 충격을 겪어야 하는 것 그리고 뒷자리가 조금 더 충격이 잘 전해지잖아요. 뭐 다른 뭐 방직턱이나 이런 것들 역시 변속 충격도 저는 운전석에 있으면 이제 대비라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이제 맞이하니까 그리고 이 차가 이제 20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 엔진 소리가 정말 큽니다. 디젤 엔진인 것도 있고 매연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꽤 많이 나와요. 매연도 엔진 소리가 안에서 들으면 사실 좀 감쇄가 되잖아요. 밖에서 들으면 거의 뭐 탱크 소리야 이게 뭐 말이 안 돼요 진짜. 진짜 지나갈 때마다 아니 지나갈 때마다도 똑같은 동일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도 느끼고 또 내가 시동을 안 끄고 차에서 내릴 때도 느껴요.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랍니다. 엔진 소리가 이렇게나 크단 말인가 하면서 좀 약간 그런 그런 걸 또 느끼고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거는 노면의 충격이 엄청 잘 와요. 나한테 이 노면의 충격이 너무나 잘 읽힙니다. 내가 무엇을 밟았구나 하는 게 너무나 잘 읽히고 그것 때문에 운전을 하고 나면 엄청 피로해요. 이 차를 계속 타면은 괜찮거든. 근데 다른 차를 운전하다가 이 무쏘를 다시 운전하면 그 피로감이 엄청납니다. 실로 노면에 있던 게 너무나 잘 읽히고 그리고 잘못 이게 힘 빼고 그냥 핸들만 잡고 있으면은 핸들이 이렇게 좌우로 돌아가요 자꾸. 이게 힘 빼고 그래서 좀 주의를 잘 해야 되고 이런 형태였어요 보조등이.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떨어지더라고요. 떨어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근데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죠. 사실상 한 20년 된 차다 보니까 그런 거는 어쩔 수 없고 근데 이게 진짜 명차인 게 아직도 요 시골 가면 많이 돌아다녀요. 많이 구코란도 포함해서 어 무쏘 스포츠 무쏘 정말 많이 돌아다닙니다. 아직까지 좀 연세에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타고 다니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가니쉬 부분이 좀 플라스틱인 부분이 있거든요. 부분 그게 이제 세월의 풍파를 맞기 시작하면서 빛이 바래고 갈라지고 이 사이드 미러가 지금 막 색이 막 다 나갔어요. 색이 다 나가고 그리고 이게 공차도 꽤 무거워요. 꽤 무거워서 이게 조금 약간 가끔씩 버겁다. 이 엔진에 비해 약간 버겁다. 라는 생각 가끔씩 들게 합니다. 고속도로 주행할 때도 120 이상 밟으면 차가 안 나가요. 120을 밟아도 120 밟으면 차가 막 덜덜 떨리더라고요. 막 차가 막 더
더 이상은 힘들어 하는 게 이제 느껴집니다. 그리고 이 차의 장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지금까지는 거의 뭐 단점에 대해서만 말을 한 것 같으니까 음 장점 뭐가 있을까요? 장점 1번 튼튼합니다. 튼튼해. 오지게 튼튼해요. 진짜 약간 뭐랄까 그 타면서 안정감이 들어요. 왠지 박아도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사실 에어백은 선택사항인 그런 미친 옵션이지만 이렇게까지 말하면 제재받을라나? 음, 뭐 그런 약간 섭섭한 그런 느낌이지만 이 차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인상을 줍니다. 좀 튼튼하고 강력하고 박아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인상을 주고요. 실제로도 장고장은 잘 없어요. 장고장은 잘 없고 그냥 가끔씩 이제 한 번씩 말썽 부린다. 약간 요런 느낌이라서 실제로 뭐 장고장도 잘 없고 어떻게든 굴러는 가고 이게 진짜 뭐랄까 좀 국밥 같은 느낌이에요. 국밥 같은 차량 저한테는. 네.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좀 좋아하는 디자인에 속하거든요. 전 좀 각진 말리부나 뭐 임팔라나 뭐 쥐바겐이나 좀 요런 각진 갤로퍼나 차에 좀 각이 살아있는 걸 좀 선호하거든요. 근데 이 느낌 보면 약간 뒤에 거 약간 트렁크 부분 약간 잘라내고 이렇게 간다면 약간 쥐바겐 느낌 나지 않나요? 너무 너무 내가 이 무쏘뽕에 취한 건가? 너무 어 약간 미운정이라고 너무 그 무쏘뽕에 취한 건지 모르지만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. 약간 쥐바겐 같은 신기하게도. 그리고 이 차에 음, 엄청난 단점이 있어요. 사이드미러 수동이라는 것. 이게 진짜 엄청난 단점이에요. 이게 진짜 귀찮거든요. 내릴 때마다 사이드미러를 조수석에 누구 타고 있으면 다행이에요. 사이드미러 접어달라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옆에 아무도 없어. 나 혼자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. 나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사이드 미러를 양쪽에 손수 접고 또 다시 출발할 때 손수 피고 해야 된다는 점이 엄청난 단점이고 그리고 요거는 내비게이션 없고 후방 카메라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이 무쏘를 가지고 주차를 하시려면 상당히 빡셀 거예요. 왜냐면 후방 카메라도 없고 뭐 경보 장치 당연히 없고 차가 작은 것도 아니고 SUV라서 오히려 세단보다 시야 확보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시야가 좀 위에 있으니까 잘 보여요.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티맵 쓰시면 돼요. 티맵 요즘 잘 나오니까. 그리고 에어컨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스들도 많이 겪는 증상이더라고요. 이게 근데 뭐 어떻게 하려면 하신 분 봤는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. 차라리 그냥 어, 좀 참고 며칠 참고 폐차하는 거를 선택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좀 그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요. 지금 전 좀 쌍용 응원하는데 좀 잘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어, 왜냐면 티보리도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차였거든요. 티보리 같은 좀 작지만 각진 공룡 같은 약간 인상이 약간 공룡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아하던 차량인데 어 티보리를 놓고 보니까 티보리 전면부랑 코란도 전면부랑 구분을 못 하겠는 거예요. 그러면 그러면 어 사실 코란도를 살 이유가 적어지는 거잖아요. 엄청 왜 몇백만 원, 몇천만 원 더 주고 굳이
외적으로 달라 보이는 게 없다면 그만한 돈을 더 지불할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. 어, 쌍용 어쨌든 뭐 잘 해결돼서 좋은 차 다시 많이 만들어줬 전기차 또 잘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뭐 그리고 다른 장점이라고 하기엔 다른 장점 짐이 트렁크 공간이 은근 복잡하지 않고 짐이 많이 실립니다. 그게 그게 다예요. 사실 오래된 차다 보니까 뭐 장점이라 할 건 없고 단점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단점은 많고 그런 차가 되었네요. 네, 이상입니다.